오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겁쟁이 전략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지난 시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급등한 쪽을 다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히려 역발상 전략을 이제 안 오른 종목들 찾기 뭐 이런 전략을 강조해 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파이자 노이즈로 막판에 급등했던 게 이렇게 쫙 밀리는 모습인데 한 달간 좋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보면 1개월 전 기준으로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애플이 13%, 아마존, 페이스북 10%, 빵. 다 녹색이 이제 상승한 것들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3개월로 가보겠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 하락했네요. 빵 주식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지수는 미국 증시 뭐 샀으면 많이 수익 났겠다. 여기도 종목 차별화가 너무 극심해요. 그리고 그러네요. 여기서도 가만 보면 러셀 지수라는 종목도 중소형주라든지 중소형주. 네. 이런 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너무 심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의 순환장들이 계속 미국 증시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옆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인텔.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모멘텀이 MU 이게. 그렇죠. 근데 인텔은 완전히 급락했다가 지금 겨우 대반등하는 정도. 네. 그다음에 애플하고 테슬라도 이게 오차의 온도가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저는 600불에서 좀 멈추고 한 500불 내지 550불에서 이제 지지 기반 확인한 다음에 다음 그림은 내년에 좀 나올 것 같고요. 애플이 이제 다시 그동안 쉬었던 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키 맞추기가 나오나 요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는 애플 모멘텀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나 종목 찾기에. 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옆에는 나녹스고요. 이거는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연초 수소차. 최저점을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나녹스는 완전히 최고점 급등하는데, 나노엑스는 어떤 기업이죠? 나녹스는 이게 이제 수술용 첨단 스캔해갖고 우리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AI 연결고리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보면 저는 니콜라는 매매하지 마 종목이고 나녹스도 이거 매도해야 되는 시점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금 잠깐 짧게 스캔해봤지만 미국 증시도 중소형주 딴 종목장 집중하자. 그리고 그동안에 달렸던 대표 종목은 저는 12월 달은 차익 실현 욕구가 그래서 저는 미국장은 재정 지금 한 9천억 나온다 1조 넘는다. 난 그거 나올 때 끝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거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그때부터 더 가자가 아니라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차익 실현의 에너지.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리자. 이게 앞으로의 미국 증시를 보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저는 12월 중순 안에 금연장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순 이후부터는 뭔가 내년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최근에 상당히 좋잖아요. 코스피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한 12월 중순까지는 고점을 더 높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서서히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네, 어떠세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이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그림을 EM ETF를 자주 설명합니다. 네. 이번 장은 11월 초부터 이 EM ETF가 우리를 끌고 왔는데 이게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를 저는 이 UVXY 갖고 자꾸 찾습니다. 네. 이번에 10월 말에 요 23불에서 매도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반토막이 나 있어요. 10불. 저는 이제 UVXY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지 전략이죠. 네. 이렇게 이제 상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한번 분출할 때가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도 여러분들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매일 사진을 이렇게 어저께 종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확 윤곽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기 좋게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개 종목만 뿌려본 거예요. 네. 10월 30일 날 2260에서 이제 2700까지 거의 400포인트나 수입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그게 상승률이 18.9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러니까 19%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20개 종목 중에 시가 상위 종목보다 더 간 게 이렇게 제가 빨간 박스. 네. 셀트리온 45%, 셀트리온 요즘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 38%, LG화학 38%. 네. 인덱스의 2배 갔습니다. 옆에 가지 말자. 오히려 제일 나쁜 거 이제 갑니다. 네. 네이버. 아, 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LG생활건강이나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체감 지수가 끔찍하실 겁니다. 그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높은 거 팔아서 낮은 거로 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체감 지수가 지수보다 못한 거 하면 또 10% 정도 근처에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박탈감물, 심지어 수익이 났어도 네. 우리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거 갖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저렇게 38% 이렇게 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NC소프트 13%, 삼성, SK텔레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도 10%라면 이 종목 사이즈로는 괜찮은 수익률인데 그럼요. 이게 이제 상대도 바탈감의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이 중심 허리가 이제부터 키 맞추기로 가면 이장은 조금 더 있고 네. 여 밑에 단의 에너지가 안 나고 저 위에 단이 이제 롱숏으로 바뀌면 아까 UVX나 우리는 인버스콥 이거 갖고 판단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가성비 전략으로 이렇게 인덱스보다 3배에서 5배 간 종목은 뭐가 있을까? 네. 그걸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보시죠. 코스피 그리고 어저께의 상승장을 유도했던 거는 자동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장대 양봉을 치고 나가죠. 네. 그런데 하루로 일했는데 지금 한 달 놓고 이제 기아차 6만 원, 현대차 18만 원에서는 가성비가 없어요. 어저께 좀 굉장하다라고 느끼지만 한 달 들고 계신 분은 약간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그런 사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 대비 제가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시장을 이 파생 갖고 전체적인 그 뒷그림자 속마음을 드리다 네. 보거든요. 여러분들 6월 15일 날부터 8월 13일까지 1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 말까지 선물 기준으로 325만 오면 이게 이제 저항대고요. 이 하단이 얼마냐면 301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470만 오면 두들겨 맞고 2,450 근처만 오면 저항이었던 자리가 거의 두세 달 전왔다가 이걸 치고 나왔거든요. 그럴 때 저점 대비 이 상승 목표치를 똑같이 1대1로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301에서 요 상승폭 똑같은 1대 6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362.6. 이게 종합주가 환산지수로 2,700이고 어저께 261.4까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생 시장으로는 이제 숨의 목에 다 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게 이제 12월 11일 날이 이제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롤오버 전략하는지 청산 전략이 들어오는지 요게 딱 맥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또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성비 기준을 현물화 시키고 현금화 시키고 제가 계속 네. 밑에 단을 최근에 강조해 드리는 게 이제 유통, 소비 지금 최근에는 이제 SOC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10월 말 기준으로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23%, SK하이닉스가 거의 40% 올랐습니다. 그거 대비 초과했던 종목들을 한번 쭉 스크린을 한번 해보시죠. 코스피 200 종목에서 현대비포조선 68% 같은 구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만도 52%, 아시아나항공 50%, 하나생명 48%, 한원시스템 47%. 그러니까 이제 40% 이상 이제 최고의 상승률을 구가했던 종목이고요. 코스닥 쪽은 이건 뭐 100%짜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넵툰이니 이 우리바이오니 키네마스튼 이거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하기가 만만치 않고 종목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시는 종목들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매도 전략을 권해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넵툰 갖고 있어. 그러면 저는 33,000원 대드 잡겠습니다. 네. 깨면 끊는다. 갈 때 더 가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참 좋은 여행 우리가 하나투어 역발상 전략을 추천했듯이 참 좋은 여행도 단기간에 지금 더블이 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12,000원 깨면 저는 끊겠습니다. 갈 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선별화 작업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래 이렇게 급등한 거는 있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급등할 거. 저는 이제 이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쪽일까요? 상당히 제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요거 시간 관계상 전에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 있죠. 네. 이제 그동안 연초 대비 9월 16일이 코스닥 코스피 고점이니까 이때 오히려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 이제 음지에서 양지 바뀔 거를 찾자. 이 논리로 이제 하락 상위 종목에서 딱 두 가지를 세팅해 드렸습니다. 동부제철, 넷마블. 네. 저는 이제 KG 동부제철은 말하고 나서 단기 급등했더라. 넷마블이 아직 안 갔습니다. 저는 이쪽 이제 카카오 뱅크의 모멘텀과 연결돼서 이게 이제 전번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다 올랐는데 네. 9월 10일 대비 하락률 상위 종목이 KG 동부제철과 넷마블이다. 맞아요.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날 KG 동부제철이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예.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음지가 양지되거나 이제 순환 전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넷마블은 이제 저는 오히려 네이버나 넷마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느니 네이버나 넷마블. 이게 이제 그 상대 속도 전략. 네. 이게 이제 전번 주 화요일 날 나와갖고 보여드린 그림. 이게 이제 옆으로 수렴됐습니다. 이제 1, 2, 3로 치고 나갈 때가 됐네요. 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넷마블은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카카오, KB 금융지주, 넷마블 이게 이제 주주거든요. 이제 내년도 IPO 모멘텀으로 12만 원, 13만 원대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는 넷마블, 네이버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 관리 전략을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을 플러스 에너지를 주는 섹터, 마이너스를 주는 섹터를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그 선은 너무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페이지 12월 10일 이것도 너무 급등했어요. 네.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에서 요게 이제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글로비스는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현대건설이니 현대제철이니 현대로템이 이런 거를 또 세팅해드리고 있고요. 네. 5G가 아직 못 갔어요. 요 5G하고 그렇죠. 못 갔어요. 그 다음에 SOC하고 IPO 연골고리에서 이제 롯데 호텔 언제 상장하나 이거 기대해서 이제 네. 롯데그룹 아직 못 갔고 5G 못 갔고 SOC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못 간 것들 중에 이 종목 찾기 게임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오히려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씩 좀 세분화한다면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경제학 배우면 보완제, 대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걸 주식에다가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간 거를 여기다가 Y축에 둡니다. 비트코인 많이 올라왔죠. 그럼 저는 금을 봅니다, 이제. 금 많이 내렸죠. 예,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벌써 단기간에 289%.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이고 이제부터 제가 2천만 원대에서 그냥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보여갖고 하시는 주린이는 없으시길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금이 이건 바닥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1,750불부터 여기서부터 떨어진 데는 이 금 관련된 연골고리 종목들을 오히려 풍산이나 그 다음에 또 금 ETF나 네. 이런 걸 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비트코인 연골고리 종목들에 관련된 종목들 클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증시에서도? 이제 옆에도 가면 안 돼요. 네. 이미 우리 기술사 200%, 비트원 뭐 103.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 다니시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가에다 보지 말고 이제는 아직 못 갔는데 이제 응집돼서 새롭게 내년도를 주도할 모멘텀을 찾는 게 어떻겠나. 이거를 하나씩 찾아가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추가 레벨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가성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현대차를 지금 19만 원, 18만 원 사갖고 10% 플러스 마이너스를 봅니다. 예. 이거는 10만 원과 12만 원대 하셨어야 됩니다. 기아차도 지금 6만 원대 이게 보이시면 저는 별로 가성비 없다고 봅니다. 저는 5만 원 초이보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건 3, 4만 원대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비교? 이게 이제 보완제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기아차 가고 현대차 가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거버넌스. 네. 현대차 묘하게요. 제가 현대차를 그 정의선 그 회장님 지분 구조로 투자 전략을 배팅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1등이 글로비스가 23%. 예. 이게 더블이 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매도. 매도. 예. 현대 오토에버 4만 원대 이제 그 다음이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요새 요 어저께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딱 나온 종목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 요 세 가지 네. 명단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지분 제일 많은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11%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비상장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가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하고 이 가치를 키워갖고 뭔가 쪼개고 합치고 할래나 이 지분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이 작업에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아까 그리고 그게 SOC더라고요. 예. 삼성동 SOC, GTX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남은 쪽을 탓 테니까 현대 거버넌스에서는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제철, 이제 밑에 단의 종목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거기에 핵심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현대건설. 이게 이제 뭐 삼성동 건설되는 시점 네. 언제 거기에 또 어떤 에너지가 같이 들어가나 여기에 연결되는 땅 파고 GTX 관련된 종목 뭘까? 이런 정책 연결고리 종목들이 이제 순환이 남아있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 거버넌스에서 이제 너무 급등한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다음 순환은 어느 쪽에서 나올 건가 이거를 보는 게 12월과 1월 달에 가장 핵심 전략이 아닐까 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온 뭐 여행주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네. 시즌하고 하나투어를 그 매일 선을 그어갖고 시즌 30만 원대 네. 나는 하나투어 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예,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37,000원, 4만 원 초입이었는데 지금 이게 거의 반토막 되는 순간에 이게 6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라든지 참전 여행은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70에서 100%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네.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아까 SOC나 다른 정책으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가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